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대표팀 감독 후보로 언론에 의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로베르트 모레노라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베르트 모레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언론들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로베르트 모레노라는 이 인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정보들, 올라오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전부 표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베르트 모레노라는 인물이 어느 팀에서 코치를 했고, 어느 팀에서 감독을 했고, 어떤 성적을 거뒀고, 그리고 언제 경질이 되었고, 지극히 이런 표면적인 것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을 보았을 때는 사실 대한민국 감독에 이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가? 오더라도 또 뭔가 성적을 못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치에서 감독으로 직함을 바꾼 이후에 스페인 대표팀을 제외한다면 모나코와 그라나다에서 모두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짧은 기간 만에 구단에서 경질되었던 인물이 바로 로베르트 모레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로베르토 모레노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가치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축구적으로 가진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는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베르트 모레노라는 인물은 축구 자체를 선수로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선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엘리트 체육을 경험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를 나누지만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 스페인의 경우에는 선출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듯이 하는 것이 축구라는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 출신이냐 혹은 프로 선수 출신이 아니냐를 나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로베르토 모레노는 사실상 태권도와도 같은 이 축구 자체를 선수로는 아예 경험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을 나왔는데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전공 또한 국제통상을 전공을 했고 선수로는 축구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4살부터 코치 일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코치라는 직업에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고요. 결국 이러한 로베르트 모레노의 커리어는 선수와 코치는 명백하게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치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코치라는 영역에서의 학문적인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 로베르트 모레노라는 인물이 한 행위는 바로 출판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굉장히 약간 의아스럽죠. 현직 코치인 사람이 출판사를 설립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설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코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출판사를 설립하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베르트 모레노가 설립한 출판사는 MC 스포츠라는 출판사로 로베르트 모레노 외에도 2명이 참여해서 공동 설립을 했고 이 출판사는 축구 종목의 이해나 훈련 방법론에 접근하기 위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출판한 출판사입니다. 저 또한 스페인에 있을 때 이 출판사를 알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 출판사에서 책들을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으로는 포르투갈의 전술적 주기와 비토르 프라드 교수가 고안한 전술적 주기와 관련해서는 스페인 내에서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차비에르 따마릿의 이 전술적 주기화와 관련된 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적 주기화에 관련된 이 책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 것이 MC 스포츠입니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의 최신 훈련 방법론은 전술적 주기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뇌과학이라는 영역에 기반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C 스포츠라는 출판사 또한 바르셀로나 출신의 코치들을 저자로 해서 축구 종목에 특화된 뇌과학이라는 영역에 관련된 책들을 다수 출판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요한 크루이프가 감독으로 있었던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 뇌과학이라는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축구에서의 훈련을 개선하고자 했던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코치들이 위주가 되어서 이 출판사에서 유의미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이죠.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출판사를 설립했다는 점 여기에 본인 또한 미 레세타 데 꽈트로 꽈트로 도스라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나의 442 레시피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 책을 본인이 직접 펴낸 책의 저자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축구 종목 관련한 개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축구 종목 내적으로는 이론적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저 또한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페인 코치들과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스페인어로는 단어 한두 개로 정립되는 것들이 한국어로 일을 설명하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로베르토 모레노는 단순히 경기나 대회에서의 결과 이외에도 재임 기간이 끝난 이후 팀을 떠날 때 뭔가 한국 축구에 유의미한 유산을 남겨주고 떠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치를 육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볼 때 크게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대표팀 감독은 프로팀 감독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자리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가치만을 보고 선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